네, 이제 이어서 2강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에서는 임플란트를 조금 깊이 심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토픽이 임플란트 중간 존 트랜지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자,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철 파트가 제일 상부 파트라고 보고, 또 뼈에 심겨진 임플란트를 이제 하부로 보았을 때 이제 진지바에 포함되어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이제 중간존 트랜지트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은 S 커브가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S 커브라는 것은 변곡점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기공소 소장님들한테 보초를 디자인을 할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주로 많이 쓰는 추세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디자인을 지시를 내려야 우리가 개념에 맞는 임플란트를 우리 개념에 맞는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뼈에 의해서 지배받는 구조는 레디메이드 어버트먼트의 진지발 커프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서브 진지발 파트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공소 소장님들한테 상부 임플란트로 구조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잇몸이 약간 눌려도 된다. 그렇지만은 자연스러운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나올 수 있도록 진지발 커프 위의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버트먼트 다이아미터와 그 다음에 자연치아 사이에 이 다이아미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편측으로 2에서 2mm 정도, 1에서 자연치아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2에서 3mm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측으로 한 1.5, 2mm 정도의 그 깊이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것을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깊이를 갖다가 적절하게 만들지 못했을 경우, 혹은 그 뼈가 없었을 경우에는 보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제가 GBR을 했던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왜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가, 또 본 그래프트를 갖다가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자연치아 모양이 저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겠구나, 혹은 자연치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부분에 본 그래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뼈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깊이 심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빨간 부분에 있는 것만큼 잇몸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치아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음식물 저류 같은 걸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폰그래프트를 안 했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더 깊이 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크라운 모양을 만들기에는 어려웠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웰락 임플란트 케이스가 아니지만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넣었고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터메디어리 트랜지트 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스테빌리티 그리고 심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치아의 인터프록시말 투스의 본, 그리고 인접치아의 덴토 진지발 라인, 그리고 페이셜 사이드에 있는 본 레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플란트를 깊이 심는 게 어려운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 다른 임플란트 케이스에서 그 이유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을 제가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임플란트를 갖다가 일부러 깊이 심지는 않았어도 본 크래프트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이 올라오는데, 힐링 어버트먼트랑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시팅 되는데 방해되는 본을 갖다 따줘야 됩니다. 이것이 본 프로파일 드릴이 제공되는 임플란트는 쉽겠지만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심는 걸 주저할 수가 있는데, 웰락 임플란트에서는 이런 그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허버 스크루를 조금 힐링
어버트먼트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2mm, 3mm의 메탈 커버 스크루를 갖다가 쓰면은 임플란트를 충분히 깊이 심고 나중에 세컨 오피를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익세시브한 보온을 갖다가 쳐내지 않고도 조금 더 길고 굵은 우리가 개념에 맞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거기와 매칭되는 어버트먼트를 찾은다고 하면은 환자가 불편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보온을 쳐내지도 않고 보초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머전시 프로파일도 만들고 그리고 보온을 보호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연조직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템플레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오버래핑을 하면은 어떠한 사이즈의 힐링을 쓰면 되겠다, 어떠한 사이즈의 임플란트 픽서를 쓰고 커버 스크루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던 케이스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바이콘 임플란트가 보통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콘 혹은 웰락 임플란트들은 이제 초기에만 2mm 드릴링 할 때만 주술을 하면서 이리게이션을 하면서 고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속으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0.5mm 단위로 2mm, 2.5, 3mm, 3.5, 4, 4.5, 5mm 이런 단위로 드릴링을 해서 저속으로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히팅이 안 생겨서 이리게이션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편하고 환자가 무리 없으니까 수술할 때 편하고 어시스트도 편합니다. 그리고 본이 히팅이 안 되니까 본이 굉장히 프리저브가 잘 되고 바이탈러티가 보존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본 그래프트를 갖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머티리얼을 갖다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제가 드릴링을 했고 이제 커버 스크루라고 부르는데 저는 2mm 혹은 3mm짜리 메탈 커버 스크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픽스처에 연결을 하고 심습니다. 이렇게 심으면은 서브 크레스탈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보다도 조금 더 긴 힐링 어버트먼트를 써가지고 보철을 하는데 그때 그 힐링 어버트먼트와 그 지금 심어놓는 메탈 커버 스크루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잉여의 보온을 갖다가 쳐낼 위험이 없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저런 플러그를 우리가 커버 스크루 대신에 사용하죠. 오른쪽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해당되는 어버트먼트 커플을 사용하시고 이때 이보다 더 높은 뼈는 수술할 때 제거가 되고 이 3mm 정도의 서브크레스탈 플래스팅을 할 때 주위 뼈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철할 때 제거하지 않아도 어버트먼트 시팅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모양은 인접치하에 덴토 진지발 콘초 혹은 인접치 모양을 참조하여 자연스러운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게 될 수 있고 콘택 포인트도 인접치하의 상태에 따라서 교환면은 각각 각체의 고유의 형태로 만들면은 자연스러운 보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러버로 된 그 티슈 석고 모델의 임플란트 주변에는 러버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 고무가 모델에서 약간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적절하게 처치를 안 하면은 최종 보철물이 잇몸에서 약간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부분이 잇몸에 음식물이 끼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는 진저발 커프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잇몸은 약간 눌려도 상관없으니까 자연스러운 모양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잇몸이 약간 눌리면서 들어가지만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할 때 쓰는 2mm, 3mm의 힐링 허버 스크루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볼은 지켜지기 때문에 그 조금 임플란트를 시팅할 때 잇몸이 눌린다고 해서 본이 파괴되거나 뭐 나쁜 영향을 받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컴프레션이 발생해서 보철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 코넥티브 티슈에 의해서 콘시스턴스로 임플란트와 그리고 연조직이 항상 밀착을 하게 되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다 깊이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자들이 또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바이올로직 디멘전이고 어떤 걸 바이올로직 위드스다 뭐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는 다르기 때문에 자연치아에 적용했던 그 바이올로직 위드스 디멘전을 그대로 임플란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우리가 길이를 재었을 때 그것을 바이올로직 디멘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픽스처와 어버트먼트의 정션에서부터 가장 최상방의 진지바까지를 거리를 측정하고 여기 8mm야 7mm야 그래서 깊이 심어서 포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를 바이올로직 위드스로 측정을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는 다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해서 세균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잇몸은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자, 임플란트에서는 커넥션 부분이 항상 세균이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어서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서의 거리에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웰락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갭이 박테리아 실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만들었냐면은 페리오돈탈 포켓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치아에서 갖고 있는 개념과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슬라이드인데 치주낭은 페리오돈타이티스 질병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치아 상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에서도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긴 다음에 포켓이 오는 거랑 임플란트를 그 처음부터 힐링을 인테그리티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픽스처와 어버트먼트와의 조인트에서 잇몸과의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병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위에는 연조직이 항상 임플란트와 밀접하게 콘택이 되어 있어서 박테리아 실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치주과에서 배워서 치주낭이 항상 그 치아를 문제를 생긴 것처럼 문제를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제 임상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사용해 가지고 보철을 할 때 그 보철과 잇몸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하고 임플란트하고 커프를 분명히 잘 사용해서 뼈가 잘 유지되도록 하고 그 위에 있는 잇몸은 항상 일정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철을 약간 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이 구조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몇 밀리냐 하는 것은 조금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은 2mm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타노의 논문인데 콘택 포인트와 크레스트 사이의 거리가 5mm 정도 되면은 100% 파필라가 찬다. 이거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콘택 포인트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연조직이 한 1mm 정도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 중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 번 넣었던 것인데 여러분 선생님들 그냥 사진만 봐도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가 되니까 사진만 쭉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 발치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저희가 하는 경우는 치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하지 그 알베올라 본은 건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베올라 본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리치 프리저베이션,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딜레이드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지 바로 이미디트하게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를 하지 않죠. 이미디트하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은 치조골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연 치아를 발치했을 때 그 뼈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지연 식립을 할 때 본은 발치하고 나서 흡수가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발치 즉시 그 뼈만큼 좋은 뼈, 디멘전을 다 갖고 있는 뼈를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아이디얼하게 심어야 된다 했을 때 본 크래프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 남은 뼈가 임플란트의 최종적인 뼈의 아이디얼한 볼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를 어디다가 얼마큼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한 아이디얼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웰락 임플란트를 조금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브크레스탈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 조금 깊이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만큼 깊이 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형성하는 것만큼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존중하는 것만큼 조금 깊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이 얼마큼 남아있느냐가 또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본이 조금 더 없는 경우는 버칼 쪽에 2mm 본이 있어야 뼈가 녹지 않는다고 하니까 2mm 본을 만날 수 있는 것만큼 깊이 심어야 되고, 혹은 너무 깊이 심는 게 싫어서 치아가 최종적으로 너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옆에 치아만큼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면은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데, 바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 남은 뼈가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얼마큼 임플란트를 깊이 넘어서 심어야 되느냐,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하, 저게 아이디얼하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위치구나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과거에는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힐링 오버튼을 바로 연결을 해도 힐링이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 저렇게 수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서 CT를 찍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메지알 디스탈에서는 우리가 항상 조금 임플란트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칼본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심은 거 아니야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연 치아처럼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칼에서도 충분히 2mm 필요하면은 3mm 정도, 3mm는 조금 많은 것 같고, 딱 숫자로 말씀하세요 원장님, 원치윤 원장님 한다면은 2mm 정도 버칼에서 서브 크레스탈로 심는 것이, 본이 발치하고 최대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2mm 정도 서브로 내려가서 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발치하고 즉시 심었을 때 본 그래프트를 보통 하라는 것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점핑 디스턴스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 본 그래프트를 안 해도 발치와의 힐링 꼽아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본이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우리가 만큼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얼하게 임플란트를 우리가 개념을 갖고 심는다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결국은 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플란트는
뼈와 연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연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얼마만큼 본을 매니퓰레이션을 할 수 있고 남은 본에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깊이 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 그래프트를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조금 더 롱 크라운 랭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스테이블한 임플란트 결과를 만들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연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넣습니다. 자연치아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그리고 페리오돈지움, 그리고 또 본에서 오지만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코넥티브 티슈에서만 온다기 때문에 코넥티브 티슈 두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리지널 바이콘 임플란트는 그 어버트먼트가 콘벡스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웰락은 콘케이브하게 만들어서 코넥티브 티슈를 존중을 해서 많은 코넥티브 티슈에 둘러싸게 만들었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 조금 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강도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코넥션, 그 정션 부분입니다. 정션 부분이 3mm 웰이냐 2.5mm 웰이냐, 그러면 거기서 모든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콘케이브 하느냐 조금 뚱뚱하냐 거기서 강도가 더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프랙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 조인트 부분에서 깨지는 것이지 그 콘케이브한 부분, 콘벡스한 부분에서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조직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럼 연조직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자연치아는 코넥티브 티슈가 치아랑 어태치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 티타늄과 코넥티브 티슈는 어태치먼트가 없습니다. 본 티슈와 임플란트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치아와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는 코넥티브 티슈, 이 어태치먼트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음식물이 들어가고 세균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소프트 티슈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갖다가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가 물 쓸 틈 없이 손을 갖다가 붙일 수 있잖아요. 항상 일정한 콜라겐 파이버가 탄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 물이 안 들어가고 계속 눌려주는 것처럼 임플란트와 연조직도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조직의 역할이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 티슈와 어버트먼트 크라운이 인티미디하게 긴밀하게 콘택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면역 작용을 하고 블러드 서플라이가 생기고 또 여기 스템셀이 있기 때문에 힐링을 도와주고 메인티넌스를 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이런 연조직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치주책에서 왔는 건데요. 여러 전해질이 있고 또 여러 전국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항상 콘시스턴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메틱한 실링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잇몸의 코넥티브 티슈에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몸을 완벽하게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가끔은 루즈닝 돼서 빠져서 오는 경우에 잠시만 기다려도 다시 연조직이 저렇게 오므라드는 것은 거기에 수분이 있어서 항상 원형으로 조금 더 볼륨을 갖다가 유지해서 스스로를 커버하려고 항상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힘이 임플란트와 코넥티브 티슈를 갖다가 잡아주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뼈 위에 연조직을 충분히 두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연조직이 지켜지는 것은 밑에 뼈가 있어서 그럴 거고, 또 뼈는 충분히 연조직에 의해서 서로 보호를 받고 있는 서로 인터 릴레이티드 된 그러한 관계라고, 인터 디펜던트한 조직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은 픽스와 상부 구조가 연결되는 조인트가 있는 곳이고, 신미성, 자연스러움이 이곳에 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뼈와 내부 임플란트를 기계적으로 면역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곳이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생기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두껍고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부터 개념을 갖고 이곳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연조직이 두껍게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끔 연조직 그래프트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임플란트가 적절히 깊이 심겨졌으면은 이 이뮨존이 충분히 만들어져 가지고 연조직이 조금 뭐 그래프트 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결과를 준다고 하는 저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저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저널의 서머리입니다. 자, 좌측과 우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픽서 주변에 적절한 뼈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연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심미성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환자가 몸 조금 피곤하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데가 쑤시고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환자가 그렇게 느끼고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조금 음식물이 끼거나 몸이 약하거나 박테리아 인베이전이 왔을 때는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버컬본이 발치하고 나서 가장 뼈가 없어진다. 그것이기 때문에 저기가 임플란트 심을 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또 우리가 인접치아에서는 septalbone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인접치아의 CEJ와 맞춰가지고 심을 때 조금 깊이 심는 것처럼 보여주었을 때 인접치아의 septalbone은 우리가 조금 깊이 심어지는 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치아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게 아니죠. 보면은 이제 태극 문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임플란트 깊이를 설정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하 이제 임플란트가 이것이 깊이 심은 게 아니고 이제 저기 적절히 심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조직이 임플란트를 결국은 자연스럽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제가 시술했던 사진들을 좀 쭉쭉 넘겨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오신 분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피해야 되겠죠. 자, 연조직이 임플란트랑 적절하게 컨택이 되지 않고 있고 시멘이 제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플란트, 우리 웰락 임플란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점검구가 없습니다. 스크루홀이 필요 없습니다. 스크루홀이라는 것은 저런 천장에 있는 점검구처럼 건물에 점검구를 만들죠. 저거 5년,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걸 때문에 만들잖아요. 임플란트 스크루홀 만들어가지고 그거 언제 씁니까? 뭐 리페어할 때 쓰면 좋겠지만은 언제 리페어한다고 그거를 만들어 두나요? 그래서 그 비심미적인 그 보철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웰락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아시겠지만은 서세스냐 서바이벌이냐 페일러냐 우리가 서세스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심미적으로 건강하고 예쁜 임플란트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붙어서 생존만 하고 임플란트가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플란트 모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옛날에 다른 치과에서 심어서 오셨던 분의 사진을 갖다 찍었는데 임플란트가 적절히 깊이 심겨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철을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렇지만 저거는 뭐 환자가 잘 만족하고 쓰고 있긴 하지만은 서세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서세스풀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서바이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치부뿐만 아니라 구치부도 가능한 심미적으로 임플란트를 갖다가 할 수만 있다면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도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심었고 2008년에 그리고 왼쪽도 2015년에 제가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심었다 깊게 심게 되죠. 제 추세가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또 경험을 느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얕게 심은 임플란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을 했고 조금 더 깊이 심어야 마음이 튼튼하고 처음에는 깊이 심었을 때 이게 오히려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몇 가지 기준만 지켜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익스터널 임플란트 구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깊이 심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결과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사진을 쭉쭉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케이스가 제가 2012년도에 GBR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자, 이거 심고 나서 그때만 해도 이거 너무 깊이 심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2014년, 2018년, 최근 2020년까지 오시는데 저 임플란트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금 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본 로스도 없고 모양도 보면은 자연스럽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음식물도 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좀 더 리서치를 하면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자, 임상적으로 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해도 큰 에비던스가 아닐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클리니컬 크라운이 굉장히 어트리션이 많이 와가지고 임플란트를 깊이 심지 않으면 보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어주세요 했는데 적절히 깊이 안 심었으면은 아까 그 미국에서 임플란트 심어 오신 것처럼 굉장히 쉘로우한 크라운이 되고 빈약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깊이 심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깊이 심어가지고 튼튼하고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지금은 안 한 것 같지만은 짧게 심었을 때는 보철에 리텐션이 없어가지고 크라운이 자꾸 탈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깊이 심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크라운이 자, 지르코니아가 이제 선호되기 때문에 익스트라 오랄 시멘테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철이 임플란트에서 중요하죠. 수술만큼. 수술 반, 보철 반, 임플란트 치과 의사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그렇게 반반씩 본다고 하면은 보철의 정밀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철을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멀티플한 보철을 한다고 하면은 정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밀성과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프레션 뜰 때부터 세팅할 때부터.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를 줬던 이상적인 골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싱글로 임플란트를 갖다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정밀성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이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는 싱글 크라운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싱글 크라운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고 조금 더 좋은 보철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할 때 그냥 자연치아처럼 임프레션을 떠가지고 만든다고 하면은 너무 쉽게 되겠죠. 예, 바이콘 임플란트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권유를 드렸고 이렇게 보철을 하게 되면은 뭐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보철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조금 더 깊이 심어야 되니까 사실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본을 뜨려고 하기보다도 임플란트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해서 픽처 레벨로 임프레션을 뜨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뭐 옛날처럼 티타늄 어버트먼트 큰 거 사용하고 PFM이나 골드 크라운으로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철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임플란트 디자인의 심플리시티, 단순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철을 갖다가 정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해서 결과가 똑같다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밀성이 보철에 대해서 생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전화 케이스, 웰락 임플란트 다 할 수가 있고 이제 2004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부러져서 오셨어요. 자, 웰락 임플란트의 장점을 바이콘 임플란트,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의 장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순간인데 뭐 부러진 거 있다라는 것을 숨길 필요는 없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많이 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부러졌는 걸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4년에 심었고 이분이 한 10년 넘게 안 오시다가 2018년에 오셨네요. 2018년에 사진을 보십시오. 다른 치아가 다 망가졌는데 보철을 안 하고 오직 임플란트로만 씹었으니까 17번이 부러졌는데 16번도 저게 치주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분이 저 남해 쪽으로 이사 가서 사셨는데 그쪽에서 16번도 발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임플란트 17번으로만 먹었으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부러져도 리페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물론 좀 쉽지는 않았지만은 픽서 제거하지 않고 부러진 파편 제거해서 보철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고 2018년인데 본 레벨을 보십시오.
전혀 본 레벨 변화가 없죠. 네. 크리스탈 본 로스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초창기에는 바이콘을 많이 심었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의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도 계속 꾸준히 심었고, 그리고 또 웰락 임플란트 계속 심고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깊이 심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옛날에부터 심었던 것들은 또 지금 오래된 없어도 본크레스트에 없이, 로스가 없이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릿지를 했어도 익스트라 오랄 시멘테이션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만들면서 2013년까지밖에 내원을 안 하셔서 어떻게 잘 쓰시냐고, 왜 안 오시냐고 전화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서 치고 안 하고 있다고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 이거는 이제 원바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부러졌어요.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는 부러지면 리페어가 가능한데, 원바디 임플란트는 세균의 인베이전은 없고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부러지면은 스트레스 응력 때문에 아무래도 구치부에 싱글러가 갔을 때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부러지면은 트래핑 드릴을 빼서 다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웰락 임플란트,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심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부러졌고 원바디 임플란트가 부러진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꼼꼼하게 심연을 잘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러질 때 보니까 심연이 남아 있잖아요. 예? 서브 진지발로 마진을 둘 경우에는 심연이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해도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오랄 시멘테이션은 꼭 여러분 선생님들 필요하면은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4, 14 했는데 이제 잘 만들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력이 센 분이니까 원바디 임플란트가 부러졌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를 구해드려서 잘 쓰고 있는 사진이고, 2011년도에 오셨는데 이분은 발치하고 즉시 바이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 왼쪽도 사이너스 그래프트 하고 이제 바이콘 임플란트 심어드렸고, 2014년, 15년, 19년 본 로스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 힐링 어버트먼트를 가끔 안 쓰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지 않지만은 당시만 해도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려고 애를 썼고, 아무튼 뭐 초기 구동력이 지금 있는 임플란트가 나왔으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도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 가능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오래됐던 임플란트들이 오랫동안 지나도 잘 쓰고 있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인데요. 본그래프트하고 임플란트를 깊이 심었고, 지로코니아가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제 다이 침착하는 기술이 없어서 조금 초기하고 좀 화이트했습니다. 네. 뭐 구치불에서 남자분이 뭐 아무 문제 없이 컴플레인 안 하고 잘 쓰고 계시고 스테이블하게 잘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서브 진지발 포션에서는 조금은 콘초어를 조금 크라운에서보다 조금 작게 해줘야 잇몸이 좀 편하니까 저렇게 제가 지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초를. 최근에 있는 케이스, 네,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고, 지금부터는 계속 그러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들, 예, 오래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다라는 거. 저렇게 이제 잔존뼈가 5.8mm 밖에 안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쇼드 임플란트를 심고 사이너스 그래프트는 약간 했습니다. 왜? 조금 서브 크리스탈로 심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베일러블 본 하이트가 6mm를 하더라도 2mm 정도 좀 깊이 심으려고 그러면은 사이너스를 약간 리피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조금 더 볼륨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도 GBR을 갖다가 안 하는 게 쇼드 임플란트의 장점 아닙니까 하더라도
지배를 하더라도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해서 조금 더 튼튼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드려야죠. 예. 자, 잘 쓰고 있고, 조금은 본 그래프들을 했지만 조금 벅갈 쪽에 부족해가지고 다른 치아보다는 조금 더 길어 보이지만은, 예, 잘 쓰고 계십니다. 여기도 2012년에 오셨는데 이제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아마 그때도 이제 바이콘 타입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본이 충분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파필라 부분에 볼이 다 차서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선생님들? 네. 임플란트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본이 차야 되는 거고, 본이 찬다는 거는 임플란트가 깊이 심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임플란트 위에 본 그래프트를 했다라는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발치하고 즉시 심었으니까 그 자연차의 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유지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뭐 2012년에 처음 심었고 2022년이니까 거의 8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괜찮은 임플란트는 계속 괜찮게 갑니다. 환자가 관리도 잘하지만은 이제 처음에 한 5년 동안, 뭐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예. 5년 동안 잘 썼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그 환자가 뭔가 잘못 관리했겠지. 그 임플란트가 뭔가 시한폭탄이 돼서 5년 만에 딱 고장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 있게 시술을 잘하고 환자가 관리 잘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잘 오랫동안 쓸 수 있다. 환자한테 그렇게 말하고 시술을 잘 받으시고 좋은 임플란트로 개념 있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하더라도 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임플란트. 좋은 임플란트가 무엇입니까? 외제 더 비싼 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웰락 임플란트가 이제 저는 프리미엄 임플란트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비싸게 받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들 말하면은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그리를 해주시고, 네, 치료받고 잘 쓰고 계십니다. 예. 쇼드 임플란트인데 사실은 리플레이싱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뎁스에 대해서만 주로 제가 말했는데, 틸팅이 되거나 앵귤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보철할 때 까다롭고 저게 좀 괜찮겠을까 싶었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반듯하게 심으려고 이를 쓰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삐딱하게 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임플란트를 조금 깊이 심었기 때문에 보철하는데, 그리고 익스트라 오래 시멘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37번을 발치를 하고 사랑니를 이식을 했네요, 제가. 예. 사랑니 이식을 해서 바로 엔도하고 거기 지금 잘 쓰고 있는 사진도 더불어서 보여드립니다. 예, 37번. 이것도 2012년이고 발치 후 즉시 심었는 임플란트고, 그때만 해도 조금 깊이 심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쓰고 계시는 게 자연스럽게 잘 쓰고 계십니다. 지금 2부에서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임플란트를 깊이 심어도 된다. 케이스가 지금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더블 크라운을 이제 제가 웰락 임플란트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이 이유가 있습니다. 기공 과정에서 혹시 리피트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싱크 다운의 현상을 갖다가 조금 편하게 넘어가고자 할 때, 또 싱글 임플란트를 할 때 아까 쉽다고 했는데 콘택 포인트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콘택 포인트를 조금 편하게 가고자 할 때, 또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고 초기 고정이 얻으면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임프레션을 뜨거나 스캔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중간 지대에 대해서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나 혹은 내관 부분을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관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비짓을 줄일 수 있잖아요. 수술할 때 임프레션을 떠놓고 내관까지를 만들면은 그게 커스터마이즈드 힐링 어버트먼트 역할을 하고, 나중에 왔을 때 템포러리 크라운까지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보철을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PFM을 보초를 해야 될 경우에는 깨졌을 때 리플레이스먼트 하기 어렵잖아요. 내관 지르코니아를 만들고 PFM 만들어드리고 혹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보초를 바꿔야 되는데 이중관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런 경우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경우는 이제 제가 바이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는데 이제 콘택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콘택을 잘 맞춰드려야 됩니다. 싱글을 할 때는 콘택이 조금 불편해서 다시 만들어드리려고 할 때 그냥 어버트먼트를 뺄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깎아가지고 만들어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내관 외관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내관은 프랩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외관만 제거해가지고 간단하게 바이트 임프레션을 뜨면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가끔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24번치 하는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했고 25번이죠. 그리고 26번은 쇼트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환자분 사진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mm 임플란트지만은 6.0 정도 되는 임플란트는 면적이 충분하니까 8mm 심을 수 있어도 굳이 8mm까지 안 심고 이제 저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장력을 보십시오. 저렇게 강한 저장력인데 다른 임플란트 심어놨으면은 루즈닝 되거나 아니면은 뭐 넥프레스 때문에 두려웠을 텐데 웰락 임플란트,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실 때마다 잘 인사하고 잘 쓰시냐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분이 임플란트를 오른쪽에 다른 치과에서 심고 오셨는데 긴 거 심었잖아요. 너무 넘니스가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플란트 심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신경이 다칠까봐. 그래서 왼쪽에 30번 임플란트 심을 때는 절대로 신경에서 충분한 길이를 두고 심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쇼트 임플란트 심었고 지금 8년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깊이 심고 익스트라오랄 시메테이션 하면은 정말 환자가 파필라가 차올라오고 음식물 안 끼고 자연스럽게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이게 스크루가 있고 솔리드한 구조이기 때문에 스크루 루즈닝도 없지만은 다른 임플란트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코넥션 부분이 파절에 더 저항성이 많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서브 크레스탈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때는 이제 이러한 점들 고려해가지고 심어야 된다. 쭉 강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익세시브한 심혈이 남지 않도록 익스트라오랄 시메테이션을 하고 본 그래프트를 있을 때는 고온 그래프트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심으시라 그런 말이고 그리고 웰락 임플란트 같은 깊이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8mm 이상 임플란트를 심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여기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제 나사가 프랙처 돼가서 왔어요. 그래서 리페어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아주 티피컬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메지오 디스탈로는 본을 갖다가 보호를 했는데 버칼 쪽은 본이 없으니까 저렇게 슬렌더한 보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갖다가 버칼 쪽에 충분히 본이 있었다고 하면은 모양이 저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철이 되었겠죠. 이런 생각입니다. 스크루 이 부분도 파절이 돼가지고 스크루 빼는 건데요. 한번 선생님들 도움이 되라고 하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스크루 파절됐을 때 이제 저렇게 됩니다. 빼서 리페어해서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동일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자, 버티컬 로스가 되어 왔을 때 이분도 저장력이 굉장히 세고 버티컬을 갖다가 이제 리게이링 할 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웰락 임플란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완성을 해 드렸고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자, 요약을 해보면은 임플란트 충분히 좋은 임플란트를 쓰시고 조금 깊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는 외락 임플란트에서 제공했는 2mm 혹은 2mm 정도의 메탈 커버 스크루를 사용하시고 거기와 매칭되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보철을 하시면은 쉽게 보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일단 여기까지 종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